이번 사태의 작전명은 붉은 방입니다. 이는 작전 지역을 일컫는 음어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음어로 붉은 손이라 불리게 될 겁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과장님께선 붉은 손 둘,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박상호 씨께서 붉은 손 셋, 김기수 씨께서 붉은 손 넷, 그리고 김혜주 씨께선 붉은 손 다섯이 됩니다. 그렇게 혜주 일행은 붉은 방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룡과 일행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운전석엔 부사관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승합차는 다시 꼬불꼬불 바리게이트 사이를 뚫고 도로로 빠져나갔다. 혜주를 비롯한 4명은 말이 없었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혜주의 머릿속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과연 지금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일까? 지금이라도 그만 빠지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혹시라도 감염되어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 길이 이승을 달리는 마지막 길이 되는 게 아닐까? 고민이 쌓이는 만큼 그 반대편에서는 사태의 원만한 수습 뒤에 주어질 엄청난 보상에 대한 기대들이 같은 부피로 들어차 있겠지. 부검팀장이라면 경찰 고위 간부직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건부 관리는 더 편하고 실권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혜주 역시 보건부의 폐암연구소에 평생 연구원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란 법이 없었다. 하지만 과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뜻 지원한 것일까? 혜주는 궁금증이 일었다. 과장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명성과 지위를 가지지 않았는가? 어쩌면 과장은 혜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않은 몇 안 되는 진짜 의사일 수도. 아니, 혜주는 이내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나라에서 그런 희생정신에 불타는 의사가 저토록 높은 지위까지 오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혜주는 언젠가 허준의 일대기를 읽은 생각이 났다. 혜주의 고향 밀양에는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 유명했다. 그곳에서 허준이 스승 유이태를 해부했다는 이야기, 암을 연구하도록 자신의 시신을 제자에게 맡겼다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와 그 스승을 해부한 제자 허준. 그런 의사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을까? 어릴 적 진규와 함께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둘은 허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읽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도 커서 꼭 암을 고치자고. 그때는 그런 순수한 열망만 있으면 학문적인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천진난만했다고도 할 만했다. 사회적으로 기반이 닦여 있지 않으면 연구를 할 여유도 가질 수 없는 게 혜주가 경험한 현실이었다. 혜주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잠을 좀 자두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과장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이 하는지 팔짱을 낀 채 내내 말이 없었다. 부검팀장은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경찰 출신이라 경계심이 몸에 밴 듯했다. 보건부 관리는 코트에 손을 찌르고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로 꼼짝하지 않았다. 눈이 워낙 작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체가 꼿꼿한 걸로 봐서 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역시 혜주처럼 잠을 청해보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소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앉아 있었다. 마치 나머지 넷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혜주는 이 기묘한 정적을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가는 길에 읽을 만한 보고서 같은 거라도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소룡을 향한 말이었다. 아직 상황이 초기 단계라 아까 제가 브리핑한 내용 이외에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 혜주는 딱 잘라 말하는 소룡의 말투가 어쩐지 믿업지 못했다. 막무가내로 일에 끌려 들어올 때 자신을 데려왔던 두 사내 역시 군대식 말투였다. 괜히 군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각자가 맡은 부분에 관한 정보밖에 알지 못하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분은 감추어진다. 오르막을 한참 꼬불꼬불 올라가던 차가 비포장길로 들어섰다. 어차피 눈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혜주였지만 이제는 아예 잠을 잘 수가 없게 돼버렸다. 수시로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거렸다. 승합차로 이런 포장도 되지 않는 산길을 올라가다니 앞유리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제 도착한 걸까? 혜주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전방을 주시했다. 어둠 너머로 아까 본 것과 똑같이 생긴 노란 바리게이트가 보였다. 차가 속력을 줄이며 다가가자 바리게이트 앞에 초병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정지라는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차가 바리게이트 앞에 멈춰서자 램프는 라이트 꺼라고 바뀌었다. 승합차의 라이트가 꺼지자 형광조끼를 입은 초병이 뚜벅뚜벅 차 쪽으로 걸어왔다. 운전석에 있던 부사관은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충성! 초병은 부사관을 보자 먼저 경례를 붙였다. 영화에서처럼 총을 겨누고 암호를 교환하는 모습은 없었다. 혜주는 초병 혼자 저 거대한 바리게이트를 치우려나 싶었다. 혜주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지만 함께 내려서 바리게이트 치우는 일을 도와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들었다. 그때 소룡이 승합차의 옆문을 열었다. 내려서 차를 갈아타시죠. 아, 차를 갈아타는구나. 혜주는 잠시였지만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긴 승합차를 타고 이 험한 산길을 계속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네 명은 별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보안을 위해 휴대폰 같은 외부와의 연락수단을 압수하겠습니다. 초병이 말했다. 군인 특유의 고함치는 듯한 말투였다. 소룡이 내내 넷을 감시한 것도 혹시 외부로 전화를 할까봐 그랬던 것일까? 이해해 주시죠. 여기부터는 작전 지역입니다. 넷 중 누구도 불평하진 않았지만 소룡은 그렇게 거들었다. 과장과 혜주 일행은 군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초병에게 건네주었다. 초병은 바지에 달린 호주머니에서 증거 수집을 할 때나 쓸 것 같은 투명한 비닐봉투를 꺼내 넷의 휴대폰을 담았다. 그리고는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죄송하지만 확인을 위해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초병은 다시 한번 네 사람에게 말했다. 혜주 일행은 멋쩍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소룡이 다시 한번 말을 거들었다. 혜주는 자신이 여자라는 생각에 약간 불편해졌다. 과장과 부검팀장 그리고 보건부 관리의 순으로 몸수색을 마친 초병이 혜주 차례에서는 몇 초간 망설인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초병은 혜주가 불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수색을 마쳤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병은 딱딱하게 자신의 임무를 마쳤음을 보고했다. 소룡은 몸수색을 끝낸 4명을 이끌고 바리게이트 옆을 돌아서 지났다. 어두워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50m쯤 떨어진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군용 지프차가 보였다. 넷은
산지 특유의 습기 찬 밤 공기를 뚫고 지프 쪽으로 걸어갔다. 지프에는 따로 운전병이 있는지 승합차를 운전해온 부사관은 내리지 않았다. 하긴 승합차를 다시 왔던 곳으로 운전해갈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지프차는 6인승이었다. 얼룩덜룩한 위장 무늬가 칠해져 있긴 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산 지프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과장을 비롯한 해주 일행은 모두 뒤쪽으로 탔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소룡은 차에 타지 않고 말했다. 다들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소령도 함께 가시는 것 아니었어? 과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붉은 손 하나의 주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무사히 일을 끝마치시기를 빌겠습니다. 소령은 말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해주는 군인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이별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는 소룡의 모습이 차 뒤쪽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차를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탄 것도 아닌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경례를 하는 것일까? 지프차는 한참을 달렸다. 넷은 소룡의 감시가 없어졌는데도 서로 말이 없었다. 해주 앞자리에 앉은 보건부 관리와 과장은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 같은 눈치였지만 분위기는 서먹했다. 해주와 과장 역시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눌 법도 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해주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주가 지금 당장 과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다. 과장님, 왜 저를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물어보지 못할 질문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주가 묻지 않아도 과장이 먼저 설명을 해줄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었다. 차 앞 유리 너머로 희한한 형상이 보였다. 우주인 같은 복장을 한 군인들이었다. 화생방 방호복이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진공청소기 같은 이상한 기계가 놓여 있었다. 지프차는 그 앞에서 정차했다. 화생방이 다가와서 경례를 붙였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병은 차의 4개 창문을 모두 내렸다. 해주는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금방 알게 되었다. 화생방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무엇을 실례하는지도 말하지 않은 채 옆에 있던 이상한 기계에서 호수의 끄트머리를 창문에 집어넣었다. 호수에서는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4명은 기침을 했다. 소독 연기가 많이 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차 안에 연기를 뿜어버리자 순식간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기침이 쏟아져 나왔다. 막무가내로 소독 연기를 뿜어버리는 군인들에게 무례함을 느낀 게 해주만은 아니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부검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연기는 서서히 사그라졌다. 연기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덜컹거리는 차가 출발하는 것이 느껴졌다. 차의 속력이 높아지자 운전을 하는 상병은 연기가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창문을 모두 닫아버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작전 지역에서는 누구나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은 그때서야 설명을 했다. 4명은 별다른 대꾸도 이의 제기도 없이 그대로 차에 몸을 맡겼다. 저기 보이는 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창밖을 기웃거리던 부검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 밤하늘에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전을 하느라 한눈을 팔 수 없는 상병이 되물어왔다. 저 왼편에 보이는 연기 말이오. 과장이 부검팀장 대신 설명을 했다. 아, 시체 소각하는 연기입니다. 소각이라 했소. 아니,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다면서 막무가내로 소각을 하는 겁니까? 과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대대장님 명령입니다. 상병은 속편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리라.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 좀 만나봐야겠구만. 과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혼잣말을 했다. 상병이 그 말을 들었는지 대꾸를 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대장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네 명은 궁금증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다. 대대장이라면 이른바 붉은 손 하나였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위험한 지역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 역시 사태 수습 이후에 뭔가 엄청난 보상을 약속받은 것일까? 아마 차에 타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런 심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일까? 꽤 여러 개의 천막 막사가 세워진 평평한 공터에 이르러 차가 멈추었다. 군용 천막으로 만들어진 막사라 어둠에 섞여 잘 보이진 않았지만 너댓 개 정도는 되어 보였다. 차는 공터 입구에서 시동을 껐다. 권총을 찬 군인 한 명이 다가왔다. 젊은 중사였다. 그는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중사를 따라갔다. 중사는 두 번째 막사 쪽으로 걸어갔다. 막사 앞을 지키고 있던 초병이 경례를 붙여왔다. 중사는 경례도 받지 않고 막사의 문을 열었다. 충성! 그래 왔나? 안쪽에서 칼칼한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고함을 많이 치는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네. 중사는 일행을 향해 뒤쪽으로 돌아섰다. 자, 들어오시죠.